을 들어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증언하고자 해서 참석을 하신 거죠?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요. 예, 수사 중이라서. 예, 그런 데는 다시. 네, 알겠습니다. 이 증인은 해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무슨 핵심이냐 그랬더니 윤석열 측근이다. 해경의 윤석열 라인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평판이 나 있습니다. 충암고 서울대 사법고시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해경은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해양경찰에 입직한 걸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2008년도 2월 달에 2008년부터 하셨어요. 입직을 그동안은 정상적으로 해경에서 근무를 하신 것 같은데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인수위도 파견을 갔고요. 대통령실에도 파견 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는 초고속 승진을 했대요. 본인이 보기에도 초고속 승진으로 생각이 되세요? 초고속 승진이신 거죠? 그리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신 게 있는 거죠? 언제쯤 받으셨어요? 특검 조사. 네. 지난주하고 어제까지 해서 10월 달에 2번 받으셨어요? 네, 특검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모두 3회 받았고 어제까지 받은 게. 그러세요? 받았습니다. 그 증인과 관련된 부분이 보니까 2023년에 방첩사와 기밀문서를 주고받았다라는 정황도 있고요. 네. 또 2022년 4월에 안성식, 이상민, 여인영, 충암고 삭자회동도 있었다라는 그런 것도 뭐 정황이 있고요. 또 3월 달에 방첩사 방문으로 계엄 준비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검에서도 이거에 관련돼서 진술을 하셨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특검에서 진술을 다 했는데요. 진술은 하신 거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의혹 제기되는 거는 알고 있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한 가지 해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2024년 12월 4일 새벽에요. 1시 20분 전후로 해서 해경 중회의실에서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참석 대상이신 거예요? 국장들은 다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화상회의 전에 총기 무장을 지시하라, 유추장을 비워라 라는 내란 선동하거나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화상회의 시에 말씀이십니까? 화상회의 직전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으세요? 수사 중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수사 중인 게 아니라 사실관계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그 전입니다. 그 전이면 언제 그럼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확인을 했어요? 네. 화상회의 직전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 이런 발언을 하긴 했어요? 화상회의는 아니고 다른 때예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한 거는 맞습니다만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그러나 언제쯤 하신 거예요, 그럼요? 제 기억에는 한참 전에 12시 전에 청장 주재 첫 상황 1시 10분에 화상회의는 아니고 그 아닙니다. 전에 24년 상황에. 12월 3일 날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12월 3일 날 청장이 청에 복귀해서 첫 비상 상황.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보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다가 내란과 동조한 발언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뭐 해경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뭐라도 유출되거나 얘기라도 나올 텐데 해경에선 깜깜이로 있다가 언론 보도와 특검 수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슬슬 해경 내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니까 25년 1월 13일자로 해서 해경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인력 파견을 했다라는 보도가 났고요. 또 증인과 관련된 거는 2025년 8월 14일에 총기 무장 논의한 정황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해경 내에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증인이 해경 관련된 분들이나 여러 가지 조직에게 침묵하라라고 압력을 넣거나 그런 게 있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해경이 왜 그럼 그 당시 해경청장이 그러면 입막음을 했나요? 그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해도 서슬퍼렇다 막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해경에서는? 그런 건 아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세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이 저 사람 잘못거리면 큰일 나겠다. 그렇게 막 그런 압력으로 느끼거나 그런 건 아니세요? 저는 압력 행사나 그렇게 큰 영향력 있는 직위라든가 위치였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있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도 같이 만나신 적 있죠? 네, 그날 같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제 기록으로는 일단 최소 3번은 만난 것 같은데 여인형은 맞죠? 딱 3번 만났습니다. 네네. 그렇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좀 이 관련 모든 내용이 좀 수사사항이라 그렇긴 한데 비상계엄 관련한 내용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 어떻게 해서 비상계엄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고, 네. 자, 그러면 비상계엄 아까 그 답변 중에 비상계엄을 뭐 TV 보고 아셨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경에 제가 저녁에 그러니까 아까 약속이 있었고요. TV 보고 아신 거냐고요? 안 거는 카톡을 통해서 그 즈음에 그 지금 언제요? 그 1, 2분 사이입니다, 의원님. 아니 그러면 사전에 이런 그 모의라고 제 표현을 하는데 네. 사전 모의도 없이 비상계엄이 발동이 됐는데 네. 당시 정보기획관? 작년에 기획조정관이었습니다. 기획조정관 입장에서 네. 적법 여부도 판단을 못 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됐고요. 예. 아니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12월 3일이 비상계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서요나 전시, 사변 그밖에 기타 준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사실 공부하신 분 아니에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서 제가 깊이 있게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기가 좀 아니 곤란합니다. 그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어찌됐든 비상계엄이 발동이 됐으면 사전에 정보가 없었다면 네. 이게 왜 지금 비상계엄이 발동이 됐냐 해서 법적인 검토를 위해서 위에다 보고를 하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전 아무런 정보도 없이 공식 석상에서 총기 준비해라, 수사인력 파견해야 된다, 유체장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줄줄줄 나와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제가 의원님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의혹 제기하고 또 합리적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이렇게 따박따박 말씀드리는 모양새라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고 먼저 아까 계엄 12월 3일 날 그걸 듣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으로 결정이 났고요. 당연히 따라야 되고 동의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나 12월 3일 날 대통령께서 TV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린 계엄 선포입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제가 하위직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은 저 계엄 선포가 당연히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친 적법한 내용이고 또 계엄 선포문에 닿지 못하는 그런 또 추가적인 안보상이나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실체적 특히 절차적 이유를 갖춘 생각을 하고 그 명령 일종의 명령인데 당연히 청해 복귀해서 우리 기관이 할 게 뭔가를 떠올리는 게 도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저는 똑같은 행동을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 인식이 두 번째가 그에 대해서 왜 그런 발언들을 했느냐. 그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당시 해경이 아까 여러 조치가 있었는데요. 그 해경에서 그런 조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말씀을 의견 개진으로 드렸던 말씀 드립니다. 그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기준은 동의하고요. 우리 안성식 증인 예. 명령의 적법성에 대해서 네. 심사 업무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으니까 기계적으로 맞을 거라고 추정하고 따랐다. 군에요, 지휘관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명령을 거부한 지휘관들도 많아요. 그걸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으니까 공무원은 무조건 옳다고 느끼고 따랐다?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게 합법화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명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심사하고 그게 국민을 위하는 내용이었다면 거부했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야죠. 그걸 잘했다고 변명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정도 하시죠. 그때 당시는 대통령의 어떤 계엄 선포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걸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좀 표현 다른데요. 의원님 말씀도 저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정당하다 부당하다 그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이릉 적법한 거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적법한 걸로 생각하고 이름 따르겠다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사받는 거예요. 그걸 동조한 사람이죠. 그게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사받는 거예요. 내란 동범으로 공범이나 부역자로.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해경은 그때 당시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우리들한테 거짓말 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증인처럼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내란의 부역자예요. 그게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점에 많은 국민들은 그게 부당하다고 국회로 모여서 항의하고 저항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항의하고 저항을 했어요. 군인들도 그게 부적절한 명령이라고 항의하고 저항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이 해경을 기획조정 담당관을 맡으셨죠. 그때 법률 검토하셨습니까? 그 당시 이 보고문이나 담화문 법무 담당관실이 누구 밑에 있습니까? 법무 담당관실이. 저 밑에 행정법무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기획조정관 업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정관 업무가 제대로 업무를 못했던 거죠. 이게 적법한 명령인지 아닌지, 이게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해경을 거기에 가담하도록 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조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조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 포고문 전달하고, 그 다음에 계엄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락관 파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은 계엄에 가담한 단순 가담자일지 어쩔지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증인 말에 의하면 이 양반은 그때 당시에 법률 검토도 안 해보고 이게 적법한 건지 아닌 건지도 안 따져보고 이 행위를 했구나. 성공했으면 해경청장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